자, 이번에는 지난 섹션에서 3주차의 반복문을 보다가 포문과 관련된 다양한 알고리즘을 한번 보고 들어와야겠다라고 해서 잠시 멈추고 포문에 대한 다양한 반복문의 예제들을 봤습니다. 여기선 주로 중요한 알고리즘의 흐름들을 봤었는데 여러분이 다양하게 포문을 통해서 연습해주고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 환경에 익숙해져야 될 겁니다. 자, 꼭들 연습해주세요. 자, 오늘은 지난 섹션에 의해서 여기 3주차 일의 반복문의 다양한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포문을 중심으로 해서 봤는데, 자, 포문에서 다양한 알고리즘도 함께 봤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반복문, while문과 doWhile문 있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while문. 이 while문은 이렇게 작성해 줍니다. while하고 가로 열고 닫고 그리고 여기 이제 조건식이 들어와요. 조건식이 참이면 참인 동안은 참인하는 요 브레이스 열고 닫고 한 요 내용을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하고 끝나면 바로 다시 또 이쪽으로 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번호를 매겨놨는데요. 쭉 진행돼 오다가 while문을 만나면 첫 번째는 요걸 합니다. 자, 요 조건식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래서 참이다 라고 하면은 요 2번, 요 안에 놓인 이 내용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경우에는 요 i 값을 출력하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i를 하나 증가시키는 내용이 하나 있네요. 그래서 이 while문의 이 내용이 끝나면 무조건 요 3번이라고 돼 있죠. 무조건 이쪽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식을 살펴보고 참이면 또 여기 이 내용 하고요. 끝나면 무조건 이쪽으로.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합니다. 참인 동안은 참인하는. 자, 반복하다가 그래서 이쪽으로 왔을 때 이 조건이 거짓이면 그러면 이 while문의 이 내용을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한번 어떻게 동작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i가 지금 기억 공간 하나 잡혀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여기 0이 들어가 있죠. 0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일로 들어와서 while문 만났어요. i가 0이죠. 3보다 작으니까 참이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실행을 합니다. 자, 들어가서 system.out.print 해서 요 i 값 출력하라 그래서 화면에는 0이라고 출력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커서 옆으로 있는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와서 i 값을 하나 증가시키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이 i 값 i 플러스 요 i에 들어가 있는 값에다가 더하기 1을 해서 그 i 값에다 넣어라. 그럼 요거는 이제 1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1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끝나면 무조건 1로 간다고 그랬죠. 이쪽으로. 그래서 i 값 지금 1이고요. 3보다 작습니다. 참이니까 이걸 하겠네요. 자, system.out.print 해서 i 값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i 값 1이에요. 커서가 있는 요 위치에다가 1이라고 찍고 커서는 옆으로. 자, 그 다음에 요 내용 수행하겠죠. i 더하기 1한 값을 i에다 넣어라. i 1에다가 1 더한 값을 2를 i에다 넣어라. 그래서 여기는 2가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여기 끝났으니까 while문 끝났으니까 무조건 이제 다시 이쪽으로 가겠네요. i는 지금 현재 2고요. 2는 3보다 작으냐? 맞습니다. 그래서 참이니까 요거 하러 들어갈 거고요. 자, 그리고 그 i 값을 출력하라고 했네요. 그래서 2를 출력합니다. 어디에? 현재 커서가 놓인 위치 여기에 2라고 찍고 커서는 옆으로. 자, 그 다음에 i를 하나 증가시키라고 했어요. 그럼 i는 이제 3이 되겠죠. 3.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났으니까 다시 무조건 이쪽으로 갑니다. i 값은 3이고요. 3은 3보다 작으냐 했을 때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거짓이 됐습니다. 거짓이 됐으니까 이걸 빠져나오겠네요. 그래서 화면에는 0, 1, 2라고만 찍혀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이 while문의 모습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여기 while문을 이용해서 입력된 정수의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한번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제가 복사를 일단 하고요. 복사를 하고 그리고 이쪽 이클립스 화면으로 가서 이걸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고요. 자,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요 클래스 이름을 저는 요걸 바꾸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파일 이름이 여기 hello.java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클래스 이름 요거를 hello로 놓겠습니다. 자,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void main, 메인 메소드가 하나 있죠. 그럼 이 내용이 수행될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에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봅시다. 자, 스캐너 클래스를 하나 해놨네요. 시스템인, 그러니까 키보드 표준 입력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받으면은 그 입력받은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입력받도록 하기 위해서 스캐너 클래스 이용했고요. 자, 카운터 n 그리고 sum이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 만들면서 초기 값으로 0으로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system.out.println,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은 요게 화면으로 먼저 출력이 되겠네요. 그죠? 정수를 입력하고 마지막에 0을 입력하세요. 이게 화면에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거. 자, 그 다음에 이제 while문. while문은 뭐라고요? 요 안에 있는 내용이 참이면 그럼 요 브레이스 열고 닫고 여기서 닫으니까 요 내용을 반복합니다. 반복하다가 끝나면 다시 무조건 이쪽으로 오겠죠. 그리고 이 조건이 참이면 다시 이 내용이 수행되고요. 끝나면 무조건 이쪽으로 와서 이걸 확인해 볼 거고요. 또 이 내용이 참이면 이걸 수행할 거고요. 그리고 끝나면 다시 이쪽으로 올 겁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거짓이 되면 그때 이제 요걸 while문을 벗어나와서 이 이하의 문장이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돌아가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요 정수를 입력하고 마지막에 0을 입력하세요 라는 것이 딱 왔을 때 여기에, 자, 여러분이 여기 보니까 scanner.nextint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수값을 입력하는 거죠. 정수값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그 값을 읽어서 n에 보관하는데 그 값이 0이 아니면 30이라든가 마이너스 60이라든가 이런 0이 아닌 값을 넣으면 이걸 실행하러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값을 그 읽어드린 값을 계속 누적시킬 거고요. 자, 그리고 합계를 구할 겁니다. 그때마다 합계를 구할 겁니다. 카운트도 하나씩 증가시킬 거고요. 자, 이래서 여러분이 계속 어떤 값을 넣든 간에 while문은 계속 반복 수행될 거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0을 넣는 순간, 자, 이제 0을 넣는 순간에 0의 값을 받아들여서 그 값이 0이라고 하면은 0과 같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는 거짓이 되니까 이걸 빠져나오겠네요. 자, 빠져나와서 수의 개수, 카운트, 이게 바로 수의 개수니까 수의 개수, 카운트, 그 다음 평균 값은 이제까지 구한 sum, 합에다가 카운트로 나누면 평균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화면에 출력하고 그리고 끝나게 될 겁니다. 자, 실행시켜 보도록 하죠. 자, 이쪽에서 자, 이 내용 상기시켜가면서 실행시켜 보도록 하죠. 자, 돌려보겠습니다. 자, 정수를 입력하고 마지막에 0을 입력하세요. 자, 그래서 정수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23 엔터, 45 엔터, 10 엔터, 그리고 0. 자, 그러면 개수는 3개고 평균값은 이걸 3으로 나눈 26.0이라고 나오게 되네요. 자, 프로그램의 내용을 이해했다면은 거꾸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소스를 여러분이 한번 작성하는 도전을 해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죠. 자, 여기 PPT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와일문을 보겠습니다. 두와일문은 조건식이 참인 동안 반복 실행하고 작업문은 한 번 반드시 실행하게 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두알문부터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두알문의 형태는 우선 이런 식으로 어떤 값이 주어질 거예요. i equal 0. 그 다음에 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은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하라.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하겠죠. system.out.println i 값 출력하는 요거 하고요. i 값 하나 증가시키는 요 내용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do 해서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조건식을 살펴봅니다. while i가 3보다 작으냐. 참이면 다시 do 쪽으로 가는 거고요. 거짓이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빠져나와서. 참이면 do로 가게 될 거고, 그래서 거기서 일단 여러 가지 내용하고 또다시 이 조건식 살펴서 참이면 do로 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하게 될 텐데, 이 do while문하고 좀 전에 봤던 while문의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자, 이 경우는
예를 들어 요 i에다가 4라고 놔봅시다. i가 4였어요. 4면은 어떻게 되느냐? 일로 와서 while문에서 4는 3보다 작으냐? 거짓이죠. 그러면 이걸 빠져나와 버립니다. 한 번도 안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같은 방법문이라 하더라도 do while문은 여기에 이것이 어떤 값이든 간에 do 일단 합니다. 일단 해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 조건식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거짓이면은 안 하는 거고요. 참이면 다시 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do while문은 작업문은 어쨌든 간 한 번은 반드시 실행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그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이 경우는 while문을 해야겠다. 이 경우는 do while문을 해야겠다. 한 번은 해야 된다라고 하면 do while문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결정을, 판단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이 예제를 보도록 하죠. do while문을 이용해서 A에서부터 Z까지 출력하라 라고 했는데 이것도 한번 제가 복사를 해서 자바 컴파일 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쪽으로 와서요. 자, 요거 대신에 제가 요걸로 바꿀게요. 바꾸고요. 예, 역시 클래스 이름은 제가 바꾸겠습니다. 이게 hello.java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헬로로 클래스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A라는 캐릭터형을 담을 수 있는 문자를 담을 수 있는 A라는 기억 공간을 만들고요. 그 기억 공간에 A라는 문자 리터럴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do 일단 해라. 뭐를 해라? system.out.print 하고 이 A를 출력하라. 그러면 여기 이거에 의해서 일단 A는 출력이 될 겁니다. 처음에 A 문자가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내려와서 A 플러스 1 그럼 A에다가 더하기를 하라는 얘기는 그 다음 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글자를 A에다 담고 그러면 B라는 문자를 담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래 놓고 일로 와서 이제 while문으로 비교합니다. 이 A가 Z보다 작으면, 문자 Z보다 작으면 다시 do로 가서 해라 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B라는 문자인데 Z라는 문자보다 작아요. 그래서 do로 갑니다. 가서 system.out.print 해서 B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C 문자가 A에 보관될 거고, 그 다음에 while문에 있어서 요건 Z보다 작으니까 다시 do. 그러면 여기 C 문자 찍고 그 다음에 D, E, F, G 해가지고 쭉 해서 X, Y까지 찍고, 자, 그런 다음에 Y 찍은 다음에 Y 문자 더하기라면 이건 Z 문자입니다. Z 문자를 A에다 담고, 그 다음에 while문에서 이 A, Z 문자는 Z 문자보다 작거나 같으냐? 참이죠. 그래서 다시 do로 갑니다. do로 가서 그 Z 문자 출력하고요. Z 문자에 더하기 1을 하면 아마도 대문자 A가 될 것 같아요. A가 될 것 같은데 그 대문자 A는 Z 문자보다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조건식에서 거짓이 돼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 프로그램은 A에서부터 출발해서 Z 문자까지 찍고 끝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도록 하죠. 컴파일해서. 자, 지금 몇 프로에서 A에서부터 여기 보시면은 A에서부터 해서 쭉 Z까지 이렇게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 내용을 한번 여기서 세로로 출력하도록 하죠. 줄바꿈 한 문자씩 해서 줄바꿈 이렇게 세로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A에서부터 Z까지 이렇게 쭉 Z까지 출력되게 되겠네요. 자, 여기에 이런 모습도 한번 볼까요? 이 A가 도대체 뭔데? 문자 A를 담고 있는데 A라는 것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직 배우지는 않았습니다만 프린트하고 라인 넘겨라 이 모습보다 조금 다른 모습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printf라는 걸 사용하겠습니다. 아마 C 언어를 배운 친구들은 이 printf가 뭔지 알 겁니다. 자, printf로 출력해라. 뭐를? %d 정수용으로 출력해라. %c 이건 문자로 출력하라는 얘기입니다. 줄을 바꾸고 줄을 넘기라는 뜻이고요. 자, 뭐를 갖다 찍느냐? 하나는 A를 갖다 찍고
또 다른 하나 옆에 거는 A를 출력하라. 자, 그러면 요거는 요쪽 요 %D는 이 A를 이 값으로 출력할 겁니다. 요 %C는 요 A를 읽어다가 이건 문자로 출력할 겁니다. 자, 그래서 화면에 출력되는 내용을 보도록 하죠. 그런데 여긴 에러가 날 텐데 제가 일부러 여기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인트형으로 바꿔서 출력하도록 해보죠. 자,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은 자, 여기서 보다시피요. 여기 97 요거 A 문자 A의 경우에는 문자 A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하라 해서 그 A 값을 이 10진수로 찍으라고 했더니 97이라고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A에 있는 내용을 문자로 출력하라고 했더니 문자 A를 출력한 거예요. 그러면 A라는 놈은 사실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97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거네요. 이 97이 사실은 뭐냐면 ASCII 코드 값입니다. 우리가 ASCII 코드 표가 있고요. 실제로 문자들을 취급할 때는 컴퓨터 내에서는 그 문자 자체로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 문자를 ASCII 코드 값의 이와 같은 수치로 바꿔서 그 수치로 다룹니다. 그래서 문자들 간에 지금 여기 보면 덧셈들, 이런 덧셈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가령에 들면 문자 U에 대한 ASCII 코드 값은 117입니다. 예, 그래서 117. 도대체 요 Z 문자보다 A를 더 컸을 때 그 왜 빠져나왔는가 그거 한번 봅시다. 여기다가 system.out.printf 해가지고 여기다 한번 출력을 해보죠. %d 한 칸 띄고 %d로 %c로 출력해라. 뭐를 출력하느냐? 줄도 좀 넘깁시다. 뭐를 출력하냐면은 A와 A를 출력해라 라고 해봅시다. 자, 그런데 이 A는 정수값의 A를 출력하라 라고 해봅시다. 도대체 아까 여기 A 플러스 1 Z 다음에 이 문자가 뭐길래 우리가 이게 출력이 안 됐나 봅시다. 값이 뭐고. 자, 그래서 돌리면은 Z 문자 다음에 ASCII 코드 문자는 여기 브레이스였습니다. 브레이스 123이었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 Z까지 출력하고 Z에 더하기 1 했을 때 그때 10진수 값은 123이었고요. 여기 123 문자로는 요 문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while문으로 내려왔을 때 그 값은 기존에 있었던 Z값은 122였고요. 122보다 작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와서 이걸 수행하게 된 거죠.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중첩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반복문이 중첩된 거. 반복문에 또 다른 반복문이 내부에 있는 구조. 내포되어 있는 구조.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구조예요. for문이 있는데 그 안에 또 for문이 있는 경우. 자, 이런 구조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여기다 놓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봅시다. 여기 i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이 있고요. 여기다 적고요. J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을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조금만 올려서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보도록 하죠. 들어오면은 i의 처음에 0을 넣습니다. 자, 0 들어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겠죠. 이 i 값이 2보다 작은지를 봅니다. 2보다 작네요. 작으면은 그러면 요 이하의 문장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for문을 만났어요. 그 for문 처음에 J에다 0을 넣겠네요. 자, 여기 0을 들어갑니다. 0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겠죠. J 값이 3보다 작으냐 참이에요. 그래서 요 이하의 문장을 수행합니다. 여기서는 뭐를 출력하라고 되어 있냐면 I 값과 J 값을 출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I 값, J 값은 0이고 J 값도 여기 한 칸 여기 콤마 찍으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콤마 찍고 0 이렇게 찍힐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이 끝났어요. 끝나면 어디로 가느냐면 이 for문은 여기로 갑니다. J 플러스 J를 하나 증가시킵니다.
자, 그래서 j 값이 하나 증가되고요. 자, 1이 되고요. 요 작업이 끝나면 요로 오겠죠. 1은 3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요걸 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i 요 내용을 하겠네요. i 값은 여전히 0이고요. 그리고 j 값은 j 값은 1이에요. 그래서 1 찍고요. 그리고 요 작업이 끝나면 무조건 여기 j 값 하나 증가되겠네요. 그래서 j 값은 이제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겠네요. 2는 3보다 작아요. 맞죠? 그래서 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와 j를 찍으면 0,2라고 찍히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작업이 끝나면 무조건 이쪽으로 오겠죠. j가 이제 3이 됩니다. 3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겠죠. j는 3이에요. 3은 3보다 작으냐?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짓이어서 이 문장을 건너뜁니다. 건너뛰었더니 일로 오는 거예요. 여기 요 브레이스문으로. 그럼 요 브레이스문에서 무조건 일로 가겠네요. 여기. 그래서 i 값을 하나 증가시켜요. 자, 이제 i 값 하나 증가되고요. 1. 그 다음에 요 내용이 끝나면은 그 다음엔 요쪽으로 오겠죠. 자, 여기 i는 현재 1이에요. 1이고 그거는 2보다 작죠. 작으니까 2 이하의 문장을 하러 들어갈 거예요. 자, 들어가서 딱 봤는데 포문이 나왔네요. 포문을 만나면 요거부터 하겠죠. j에다 0을 넣어라. 그러면 j에 0을 넣을 거예요. 자, j에 0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겠네요. 0은 3보다 작아요. 그래서 요 이하의 문장을 하러 들어가겠죠. 그래서 i, j, i 값하고 j 값 찍으면은 사실은 여기다 요 밑에다 찍어야 되는데 요 밑이 지금 이제 안 보이죠? 그래 요 옆에다 찍을게요. 예. 여기 i 값 그리고 j 값 이렇게 찍히겠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요 내용이 끝나면 무조건 1로 오겠죠? j는 1이 되고요. 1이 되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j는 1은 3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러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i와 j를 찍어라 그러면 i, j 1,1이라고 찍힐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끝나면 무조건 이쪽으로 오겠죠? 자, j는 하나 증가되고요. 증가되고 그 다음에 일로 와서 j는 3보다 작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걸 또 실행하겠네요. 그래서 i와 j를 찍으면 1,2 됐죠? 자, 끝나면 무조건 이쪽으로 오는 거죠. j가 이제 3이 되겠네요. 3이 되고 자, 그리고 일로 오면은 j는 3이죠. 3은 3보다 작으냐? 아니에요. 거짓이죠? 그래서 이 포문을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왔더니 여기에요. 여기. 그래 여기가 끝나면 무조건 일로 가는 거죠. 자, i 값 하나 증가시켜요. i 값 여기 2라고 써주면은 그러면 이제 요거 끝나면 여기로 오죠. 2는 2보다 작으냐? 아니죠. 거짓이죠. 그래서 이걸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화면은 요것만 나오죠. 요것만 남죠. 그죠? 그리고 빠져나왔을 때 그때 i와 j는 묘하게도 2하고 3을 갖고 있네요. 자, 여기에 프로그램을 한번 살짝 우리 작성을 해봅시다. 이 내용대로 가고 있는지. 자, 그래서 저는 이클립스 쪽으로 가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 자, 여기 프로그램 제가 지우고요. 예. 자, 그리고 메소드 메인까지 지웠네요. 메인을 씁시다. public static void main 하고 string 하고 자, 이렇게 놓고 닫으면 되겠어요. 자, 이제 여기에 우리의 포문을 작성하면 되겠네요. for i는 0서부터 i가 2보다 작을 때까지 i를 증가시키면서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또 포문이 있습니다. 중첩 포문, nested 포문이라고 그래요. nested 하면은 nest가 바로 둥지를 튼다라는 거죠. 둥지. nested, 둥지를 튼 nested 포문이라고 우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포문 안에 포문을 둔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는 j는 0서부터 j가 우리 아까 본 게 이제 3보다 작을 때까지 그래서 j를 증가시켜가면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라.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하게 system.out.println 하고 i와 그리고 콤마 하나 찍고 그리고 이어서 j 값을 찍어라 하는 단순한 내용으로 해놨습니다.
자, 여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 i와 j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 마련해 줘야 되죠. 그래서 int i, j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같은 데이터형으로 만들 때는 간략하게 이렇게 한 줄로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ij 공간 만들고 이렇게 돌렸을 때 우리가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자, 이렇게 아까 봤던 0001 02 10 11 1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게 다 돌리고 났을 때 이렇게 다 돌리고 났을 때 맨 마지막에 i와 j는 뭐가 있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폼을 다 돌고 나서 폼을 빠져나왔을 때 바로 그때의 i와 j가 어떤 값을 갖고 있는지 그거 참 흥미롭겠네요. system.out.println 하고 i 플러스 계속 이어서 써라 j를 그리고 플러스 j를 자, 이렇게 놓고 다 돌고 나서 i와 j를 한번 찍어 볼게요. 자, 다 돌고 나서 여기 뭐가 에러가 났네요. 이쪽 j의 값에 대해서 지역 변수에 대해서 초기화를 시켜주지 않았다고 했네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화를 일단 시켜주고 그리고 한번 다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렸더니 요까지는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맨 마지막에 이걸 출력했을 때의 결과가 바로 2와 3. 다 돌리고 났을 때 i는 2, j는 3이 남아있다라는 거네요. 자, 요거 참고로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중첩을 이용한 구구단 출력하기라는 내용인데, 자, 요거는 제가 복사를 해서 그래서 여기 이클립스로 띄워놓고 여기서 자바 컴파일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클래스 이름 저는 헬로로 바꾸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자꾸 여기 저 헬로.자바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이름과 일치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바 이름이 이 파일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라면 그 이름으로 지금 바꿔야 될 겁니다. 아니면 아예 새롭게 여러분이 만드시든가. 자, 여기서 이제 봅시다. 지금 여기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모습을 본다면은 자, 여기 포문으로 i가 2서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 i를 하나씩 증가시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면 포문이 있는데 j가 1서부터 j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j를 하나씩 증가시켜가면서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다면은 이 프로그램 모습은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자, 여기 자, 여기서 조금 프로그램 자, 조금만 더 키우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 폼 내에서 여기 처음에 i는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i는 처음엔 2 하고 일로 와서 10보다 작으니까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서 i가 2인 걸 기억해 주세요. i가 2인 상태에서 일로 와서 j는 1. 그래서 일로 와서 j는 1이에요. i는 여전히 1인 상태에서 j는 1. 그리고 뭔가 작업을 하고 끝나면 다시 일로 와서 j가 2가 되고요. 2가 되고 그 다음에 일로 와서 2는 10보다 작으니까 이제 i는 1, j는 2. 그 다음에 이번에 i는 2, j는 2. 그 다음에 j는 3이 되고 i는 2, 3, j는 3. 그리고 j가 4가 될 거고요. i는 여전히 2고요. 2, 4. 그 다음에 이렇게 돌면 2, 5, 2, 6, 2, 7, 2, 8, 2, 9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j가 증가되면 10이 될 거예요. 그럼 일로 10은 10보다 작으냐? 아니에요. 그럼 빠져나오겠죠? 빠져나와서 이제 요 i 값이 하나 증가돼요. 그러면 i는 3이 되는 거죠. 3은 10보다 작으니까 들어가서 i가 3인 상태에서 j는 다시 1이에요. 1. 그 다음에 j가 2, 3, 4, 5, 6, 7, 8, 9, 10일 때 빠져나오고요. 다시 1로 들어가면 이제 i가 4가 될 거예요. 4가 된 상태에서 이제 들어와서 j는 또 1, 2, 3, 4, 5, 6, 7, 8, 9, 10일 때 빠져나오고 이제 i는 증가돼서 5가 될 거고
O인 상태에서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로 들어와서 자, 이제 그 I 값하고 이거는 화면에 그대로 찍으란 얘기예요. J하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을 다시 붙여서 쓰기를 I 곱하기 J, I에다 곱하기 J 한 값을 출력을 해라. 그래서 처음엔 2, 1, 2, 2, 2, 4, 2, 3, 6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쭉 찍자마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내용은 요건 슬래시 t는 탭을 주란 얘기예요. 한 탭씩 탭. 이게 나타날 때마다 일정한 탭을 주란 얘기예요. 탭은 대개 이제 4칸 아니면 8칸 이렇게 정해져 있죠. 한 탭을 줘라. 그런 다음에 이게 끝나면 줄을 바꿔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으로 프로그램 일단 돌려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돌리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2는 2, 2는 4, 한 탭씩 이렇게 한 탭씩 줘가지고 2, 9, 18까지 딱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3단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 4단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한번 여러분도 한번 잘 음미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여기 자, 컨티뉴 문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컨티뉴 문. 컨티뉴 문은 우리가 폼은 반복문 같은 거, while문이나 for문, do while문을 반복하다 보면은 중간에서 반복을 이제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이제 다른 반복을 하라라는 경우로 진행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의 이 프로그램도 자, 여기서 주어진 조건대로 이제 수행을 하다가 쭉 이제 폼은 내용을 수행하다가 컨티뉴를 만나잖아요. 그럼 그 이하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컨티뉴 문을 만나는 즉시 여기로 가요. 요쪽으로 가서 그래서 여기서는 어디로 갑니까? 무조건 일로 가게 돼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어떤 모습이든지 폼을 통해서 뭔가를 진행을 하다가 쭉 진행을 하다가 그러다가 컨티뉴를 만나면은 그럼 무조건 이쪽으로 온다고요. 포문의 끝으로 와서 그런 다음에 포문의 끝은 항상 어디로 가게 돼 있습니까? 일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로 와서 다시 또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컨티뉴 문을 안 만났으면 안 하겠지만 만났으면은 그럼 다시 끝으로 가서 이 끝에서는 다시 일로 가라고 했을 테니까 일로 오게 될 거예요. 자, 이런 형태로 반복의 어떤 흐름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while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건이 만족돼서 이제 어떤 내용을 수행하게 될 거예요. 쭉 수행 이것저것 하다가 continue를 만나는 시점에서 바로 이쪽으로 가요. 그럼 여기 이 while문의 여기서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무조건 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반복의 내용을 또 참이면 이제 실행을 하겠죠. 그러다가 continue문 어디선가 만나면 무조건 이 끝으로 간다고요. 이 끝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 끝에서는 반드시 일로 가게 돼 있으니까. 자, do while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do while문에 do는 일단은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쭉 진행하다가 continue만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continue를 만나면 무조건 요 끝으로 가요. 끝으로 갔더니 여기서는 이걸 하라고 돼 있네요. while I 값이 3보다 작은지.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다시 do로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해서 do while문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예제가 뒤에 나와 있겠죠. 예제 3-5에 continue문 사용하는 이 문장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요 내용을 한번 쭉 돌려보도록 하죠. 실제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요. 자, 이클립스 쪽에 가서 돌려볼게요. 자, 줄 좀 맞추고요. 자, 뭔가 잘못 맞았네요. 줄 A하고 여기 뭔가 끝에 줄이 안 맞은 것 같아요. close system 해서 import continue
요거 헬로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문장이 열렸나요? 예, 열리고 어디선가 닫혔겠죠. if문에 continue 들어가고 그리고 else 이하의 이 문장 수행하고 여기까지는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열리고 닫히고 예, 됐을 텐데 스캐너 클래서 이게 하나가 더 들어갔네. 네, 됐네요. 자, 전체 문장을 한번 봅시다. 메인부터 시작하고요. 메소드에서 시작해서 자, 이걸 보면은 이거는 키보드로부터 값을 읽어서 스캐너 클래스를 이용해서 읽어드리네요. 자, 화면에 정수를 5개 입력하세요 라는 것이 화면에 나올 거고요. sum은 0이라고 뒀어요. 자, 그런 다음에 form을 돌려서 i는 0서부터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i를 증가시켜 가면서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nextInt, 즉 정수값을 스캐너로 읽어드릴 겁니다. 자, 읽어드린 값을 n에 보관할 거고요. 그 n의 값이 0보다 작으면은 continue. 그럼 continue 0보다 작으면 읽어드린 값이 0보다 작으면 continue. 그러면 1로 가라는 얘기네요. 그죠? 1로 가면은 여기서는 자동적으로 이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0보다 작은 값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else 이하의 구문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sum에다가 이 n의 값, 읽어드린 이 n의 값을 누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합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끝나면 다시 무조건 여기 끝나면 무조건 이쪽으로 오게 되겠죠. i 값 증가시키고 이게 5보다 작으면은 그러면은 값을 하나 읽어서 n에 보관. 그 n이 0보다 작다면 continue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에서는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5개의 값을 무조건 읽어드리게 돼 있네요. 그래서 5개의 값을 읽어드렸을 때 0보다 작은 값이면은 합산을 안 해요. 그냥 1로 넘어가요. 0보다 큰 값이면은 이 합산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양수값만 합산을 하는 그런 효과를 누리겠네요. 그래서 요 작업이 5개의 작업이 끝나면은 그러면 그 이후에 빠져나와서 양수의 합은 해가지고 sum 두 개의 값을 출력할 거고 그리고 이 결과값이 이제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돌리면은 정수 5개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20 이쪽으로 해야죠. 20 30 40 12 5 하면은 예, 합은 107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시 돌려볼게요. 여기 아까 뭔가 두들기다가 에러가 났습니다. 10번 라인에서 에러가 나 있네요. 10번 라인에서 여기 20이 아니고 0보다 n이 0보다 작으면이었죠. 자, 이걸 가지고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정수 5개를 입력하세요. 예, 5개. 20, 마이너스 5, 10,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40 이렇게 입력하면 예, 양수의 합은 70. 마이너스 5는 제외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10, 20, 10, 40 해서 그 결과 합산은 70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거꾸로 아까도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이 이 결과를 이제 이해했고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했다면 거꾸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 소스를 여러분이 한번 하얀 백지로 놓고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여기 continue 문을 이용을 해서 양수의 합을 일단 구했고요. 이제 break 문 들어가겠습니다. break 문은 반복문을 즉시 벗어날 때 사용하는 그러한 명령문입니다. 현재의 반복문 하나를 벗어나는 거고요. 중첩 반복의 경우는 안쪽 반복문에 브레이크 문이 실행되면 안쪽 반복문만 벗어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내용 for문으로 어쨌든 이 내용을 진행하다가 반복하는 내용을 진행하다가 브레이크만 만나면 그러면 무조건 빠져나오는 겁니다.
아까 continue 문은 어땠습니까? 쭉 진행하다가 continue 문을 만나면 여기로 오는 거죠. 여기로 와서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일로 가는 게 continue 문이었습니다. 브레이크 문은 뭐라고요? 이 브레이크 문을 만났다 하면은 그러면 for문을 무조건 빠져나오는 겁니다. 현재의 for문을. 자, 다음에 이중의 반복문. for문 안에 지금 while문이 있습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for문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while문을 만나서 또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반복대로 하려고 들어간 건데 이게 들어가서 브레이크문을 만났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현재의 반복문을 벗어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이제 여기서는 일로 가겠죠. 그죠? 네, 현재의 반복문을 벗어 나오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브레이크문입니다. 자, 이거에 따른 예제가 여기 있네요. 자, 이 예제를 한번 쭉 살펴봅시다. 요거는 그냥 예제로 이렇게 쭉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스캐너 해서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읽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화면으로 나오겠네요. exit를 입력하면 종료합니다. 이제 화면에 일단 나올 거고요. exit를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종료되나 봐요. 자, 여기 while문이 있고요. while문은 true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이 무한 루프를 돌리겠다는 얘기죠. 계속. 자, 그래서 들어갑니다. 화면에 이 표시가 나올 거고요. 자, 지금 여기 이거처럼 exit를 입력하면 종료합니다. 요거 나오고요. 그리고 while문 들어가자마자 요게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캐너 이 클래스를 통해서 next line 그러면 이제 한 줄을 읽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이 데이터를 이렇게 이 edit 이와 같은 글자를 입력해서 이제 엔터를 치면 이 줄을 한 줄을 읽겠다는 얘기입니다. 한 줄을 읽어서 그 텍스트 읽은 그 텍스트 문자열이 equals 뭐와 같으면 exit라는 문자열과 같으면 그러면 if죠. 같으면 break. 그럼 break. 만약에 여러분이 이 텍스트, 여러분이 입력한 글자가 텍스트 exit와 같으면 break. 그럼 break면 이 while문을 빠져나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로 갑니다. 일로. 자, 지금 예를 들어 지금의 경우에는 처음에 요 글자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edit라고 입력을 했어요. edit라고 exit가 아니죠. edit라고 입력했어요. 그러면 그 edit가 텍스트 문자에 들어갈 거고 그 텍스트, 지금 edit를 갖고 있죠. edit는 exit하고 같으냐 했을 때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false거든요. 같지 않으면 이 문장을 건너뜁니다. 건너뛰어서 왔더니 요걸 만났네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조건이 true네요. 그럼 다시 들어가겠죠. 그래서 화면에 요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것이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다가 scanner.nextLine 커서가 껌뻑껌뻑 걸릴 거예요. 값을 읽어드리려고 여기다 exit를 입력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값을 텍스트로 받겠죠. 이 텍스트는 현재 exit라는 문자열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exit 문자열과 같으면 같죠. 그래서 이게 true가 됩니다. 같기 때문에 다음에 한 문장 수행해요. break 문장을 수행해요. 그래서 break를 수행했기 때문에 현재의 이 while 반복문을 벗어 나옵니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종료합니다라는 글자가 출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 스캐너를 클로즈 시켜서 이제 프로그램은 종료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아무나 어떤 글자를 치든 계속 반복되다가 exit만 치면 바로 이제 요 글자 출력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문장을 한번 이클립스 위에다가 그대로 올려놓고 자바 컴파일, 자바 실행시켜서 꼭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